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3일 무술 첫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사관원이 앞서 아리었던 권유를 먼저 파직한 다음 추구할 일에 관하여 답하였다. 조정에서 마음대로 결단하도록 하였는데 도 원수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3일 무술 두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호세의 역적을 토벌한 공에 대해 논상이 합당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병사 이시언은 비록 먼저 온양의 군사를 둔쳐 유리한 형세를 점거했다고는 하지만 제때에 나아가 선멸한 공이 별로 없는데도 도리어 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어사 이시발은 소임을 받은 일에 조련할 때마다 거저가 합당하지 못하여 인심을 잃은 짓을 쌓다가 원망을 가지고 반역하게 만들었고, 역적이 일어난 다음에는 공주에 물러가 있으면서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토벌하지 않았으며, 조련하던 군사들도 또한 허다하게 역적에게 붙어섰습니다. 설사 공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의 주의를 대속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한 급의 공로도 없이 도리어 계급을 뛰어넘는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정이 모두 놀랍고 괴이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 시연의 가자와 이 시발의 승직을 아울러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하고, 앞서 아뢰었던 병조의 당상과 생낭청을 추구하고 파직할 일에 관하여 아뢰니 답하기를 병조 당상과 생낭청에 대해서는 이미 유시했다. 호수의 역적 토벌을 농공한 일에 관해서는 경중을 참작하여 논상한 것이니 할 수 없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공사 간의 일을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이다. 또 이미 사면을 거친 것이므로 버려두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3일 무술 세번째 기사 돈영부 도정 황신의 서장에 고칙을 배에 싣고 5일을 머무르며 기다려도 서패가 지금까지 오지 않으므로 오늘 낮에 부득이 개양하게 되었는데, 이 중군과 심천총 등이 말하기를 양 노야가 전일에 이미 17일에 배에 오르고 19일에 개양한다는 것으로 병부에 계보했는데, 이곳의 이목이 또한 많아 까닭없이 오래 머무르기 어려운 형편이니 마땅히 잠시 바다로 나가 전령도에 정박하여 사람들의 뒷공론을 피하면서 2, 3일 정도 머무르며 기다려야 하겠다고 하였다 했습니다. 병조신이 이 언서에게 서패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다. 호세의 도적이 크게 번져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필시 이로 인해 소란해져 서패를 마련할 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제 밖에서 온 사람의 말이 여기에서 술을 대접했다고 하기에 그에게 제 외에게는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는 조선 사람들과 일반이지만 만일 제 외들이 듣는다면 반드시 쓸데없는 말이 많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3일 무술 네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박진국과 윤영현 등의 죄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 추국정이 회개하기를 박진국과 윤형현의 죄를 율문에 고찰해보니 정률이 없었는데, 대명률의 주장 불고수 조에 무릇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수비하지 않아 적에게 음습당해 성체를 빼앗긴 자는 참한다고 했기에 앞서 이미 계달했습니다. 그 뒤에 율관으로 하여금 다시 율문을 고찰해 보도록 했지만 서로 맞는 율문이 없었습니다 하자 답하기를 알았다. 이 두 사람을 의금부로 하여금 취고하여 취재토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3일 무술 다섯번째 기사 우부승지 유희서가 아뢰기를 윤영현과 박진국을
의금부로 하여금 추구하여 취재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으니 마땅히 전지를 받들었어야 하겠는데 무슨 뜻으로 받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수령으로서 역적들에게 붙잡혀 협박을 받자 무릎을 꿇고서 따라다닌 것으로 받들라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3일 무술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승전의 내용을 보니 상란 이후로 정요가 날로 번다 해저 외롭게 살아남은 민생들이 도탄 속에 아우성치고 있는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원망과 고통만 더욱 깊어져 자신을 학대하는 줄만 알지 국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므로 식자들이 한심스럽게 여겨온 지 오래이다. 지난번 토욕의 변이 비록 조그만 지방의 악당들에 의해 발단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나라를 도적질하며 농간을 부리자 바람에 쓸리듯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진실로 놀라운 사태가 벌어졌으니 그 실정을 또한 알만한 일이다. 이 어찌 아래에 원망이 쌓여 초래된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강한 외적이 지경을 압박하고 있어 국가에 해야 할 일이 많다. 무릇 군사훈련 및 군량 저축과 성을 쌓는 등의 일은 모두가 그만둘 수 없는 것들인데 시행하고 설치할 적에는 도리어 민생들이 병백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비록 거행하는 사람이 잘못한 탓이기는 하지만 백성의 원망은 위로 올라오게 마련이다. 게다가 역적들이 다스리는 일이 바야흐로 시급하여 사방으로 잡으러 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지방의 촌락들만 소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미치는 데까지 또한 모두 놀라고 당혹하고 있으니 만일 이때 시급히 경장하여 감동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흙무너지듯 기왁장 부수어지듯 하는 사세가 조석 사이에 절박해져 바로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도들 중에 기묘하지 않은 공부나 시급하지 않은 성욕은 우선 줄이고 없애 인심을 위로하라는 것으로 승전을 받들었습니다. 산성을 쌓는 일은 진실로 오늘날 그만둘 수 없는 역사이기는 하나 다만 각도의 물력이 몹시 심하게 고갈되었는데도 성 쌓는 역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으니 모든 백성의 시름과 고통이 반드시 이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형편을 살피고 완급을 헤아려 선후를 정하는 동시에 백성의 힘을 참작해서 점차로 수축해 나아가야만이 일도 이루어지게 되고 백성의 힘도 조금 펴지게 될 것이니 결코 일시에 이 일을 시작하여 민폐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외방의 산성들에 대해 형세가 기묘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멀리 떨어진 여기에서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이미 두 질차사로서 각도를 나누어 맡고 있으니 참작하고 상냥하여 시행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3일 무술 7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뢰기를 삼가 도원수 권율의 서장을 보건대 홍주의 성을 지켜낸 공은 박명현이 어뜸인데도 아직까지 논상하는 은전이 없으므로 군정이 해체되고 있다 했습니다. 박명현이 성에 들어간 것은 9일로서 최호가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홍가신이 성을 지키려고 인민을 불러 모았으나 사람들이 대부분 의구하여 보고만 있고 들어오지 않다가 박명현이 성으로 들어온 것을 듣고서야 사방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들어 군사의 기세가 비로소 떨치게 되었고 이에 적을 요격하여 참살하는 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사람들이 모두 말을 했는데 이번에 권율의 장계 역시 신들이 들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무릇 군공에 대한 상은 시기를 넘기지 않아야 하는 법인데 박명현의 공이 이처럼 표표한데도 즉시 상이 내리지 않으므로 온도의 공론이 모두 억울하게 여기니 마땅히 시급하게 보상하는 은전을 거행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권면되게 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홍주의 가리 이희수와 신응수는 당초의 적들 속에 들어가 정탐하기를 자원하여 공이 또한 큽니다. 컸으니
역시 에사로 하여금 먼저 논상하게 한 다음 사람들이 격려하고 권면하는 방도에 있어 매우 합당하게 되겠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박명현은 있는 힘을 다해 공을 세운 사람이니 무슨 상을 주어야 할는지 의논해서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사관은이 없어 아래였던 권유를 먼저 파직한 다음 추구할 일에 관하여 아래니 답하였다. 이미 전단하도록 했으므로 주문할 적에 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니 이를 가지고 책할 수는 없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앞서 아래였던 병조 당상을 추구하고 생낭청을 파직할 일과 충청병사 이시연의 가자 및 어사 이시발의 승직을 개정하는 일에 관하여 아래니 답하였다. 이 일이 물관사가 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공을 논할 적에는 경중, 완급, 본말, 선후를 참작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먼저 온양을 거점으로 하여 역적들의 길목을 막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여러 고을을 함락시켰어도 근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변을 듣자 먼저 계문하고 이어 장수를 보내어 도벌을 했으며 자신은 군수와 군세를 연합하여 날뛰던 역적들이 가마속의 물고기가 되어버림을 면치 못하게 했었으니 이 두 사람은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한다. 목사 홍가시니 공을 독차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예적부터 공을 확정하여 상을 주게 될 즈음이면 언제나 사중지어만 있게 되고 대수지명은 듣기가 어려웠다. 개정할 수 없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4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죄인 김덕령을 친국했다. 상이 이르기를 금군과 위사들에게 밥을 먹이도록 하라 하였다. 김덕령은 나이 30이었다. 취급하기를 역적 한현 이 몽학 등과 결탁하여 몰래 통하여 모의하여 성사를 만들고 국가가 위태하고 어지러운 때를 당해 불괴를 도만 사실이 모든 역적들의 공초에서 셀 수 없이 나왔다. 한현의 공초 내에는 장수는 김덕령이다 했고 또 이 몽학과 박승립이 김덕령을 찾아가 만나보고 함께 거병하는 일을 모의했다 하였으며 유규의 공초 내에는 전라도의 김 장군이 있는데 장군의 명칭은 익호 장군이다 했고 이업의 공초 내에는 장후제가 김덕령에게 왕래했는데 김덕령이 사세를 보아가며 하라고 했다 하였다. 전으로 역적들의 공초가 의논한 것도 아닌데 말이 똑같았으니 흉악한 음모와 기밀한 계책을 서로 통하면서 함께 반영을 한 정상이 밝은 하늘 아래 환히 드러나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짓을 꾸민 내력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진술하라 하니 공초하기라. 비록 도적들이 한 마리 그와 같을지라도 공모했다면 반드시 오고 간 자취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해가 훤히 비추는 아래에서 제가 군부에게 진달하는 말이니 옳으면 옳다 하고 그르면 그르다 할 것이니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3, 4년 동안이나 친척들과 이별하고 분묘도 버려두고서 변방에 나가 고생하며 방수했었으니 만일 국가에서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큰 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터무니없는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적들의 무리들이 국가에서 저를 쓰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시기하여 모함하는 흉계를 부린 것입니다. 제가 우러러 받드는 군부 앞에서 분변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발명하겠습니까? 7월 14일 도 원수의 전령 내에 호소의 토적 수천여 명이 갑자기 발동했으니 섬멸할 태세를 갖춰 수십 길을 거느리고 오라 했기에 저는 이 전령을 듣고서 스스로 여기기를 나의 칼을 시험할 기회가 왔다 하고 즉시 운봉으로 달려갔다가 역적들이 이미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도로 돌아왔습니다. 14일에 전령을 듣고서
15일에 단계에서 유숙했으며 16일에 함양으로 갔다가 17일에 미처 운봉에 닿기 전에 도 원수가 다시 전령을 고쳐 역적들이 이미 무너져 흩어졌다고 했기에 제 생각에는 도 원수의 전령이 혹은 거짓인가 여겨서 다시 자세히 보니 곧 도 원수가 한 것이었으므로 진소로 돌아왔습니다. 이 밖에는 진달할 일이 없습니다. 만일 공무하느라 서간이 오간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단지 그때만이 아니라 반드시 전부터 들어는 관찰 같은 것으로서 서로 통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역적들이 저를 모함하려고 하였는데 무슨 말인들 못하였겠습니까? 어찌 그들의 말만 듣고 그렇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다시 진달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덕령을 따로 가두어 두었는가 하니 신점이 아뢰기를 사가 한 칸에 가두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앞서 말하지 않았는가 별처에 가두어 두고 병조로 하여금 실한 군사를 더 배정하여 수직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김덕령은 역적들의 공초에 나왔으니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역적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의논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적부터 역적을 다스리는 일은 반드시 문서를 기다려 본 다음에야 다스렸던 것은 아니었다. 여러 역적들의 공초에 나왔는데 어찌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상황이 이러하니 반드시 살게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차차 따져 물어 실정을 얻어내야 합니다. 하고 윤두스는 아뢰기를 이와 같이 큰 옥사는 비록 뒷날까지 기다리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니 우선 오늘 문초해야 합니다. 하고 이기와 유영경이 아뢰기를 이는 성상께서 재량하여 처리하시기에 달렸습니다마는 옥사의 사체로 말하건대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면 우선 후일을 기다렸다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였다. 상 이르기를 최담령을 신속히 잡아야 되니 즉각 선정관을 내보내라 하고 또 이르기를 김덕령은 사람을 죽인 것이 많은데 그 죄로도 죽어야 한다. 이빈이 그를 절제하는 장수였는데도 또한 죽이려고 했었다니 그 죄이 역시 크다 하고 또 이르기를 김덕령을 수직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긴밀하게 하라. 자진하는 일이 있게 될까 염려된다 하고 또 이르기를 김덕령을 내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신시의 국문을 파했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4일 기해 네번째 기사 김시헌을 사헌부 지비로 이필형을 사관은 정은으로 신설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김지남을 예문관 대교로 장만을 예문관 검열로 원균을 전라병사로 서인원을 춘천 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4일 기해 다섯번째 기사 주국정이 아뢰기를 박명현의 일을 다시 참작하여 시행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박명현은 비변사가 아뢰었던 말에 따라 이미 전일에 서용하여 군직을 부여했었는데 공을 세운 일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대개 관작으로 상을 내리는 은전은 유독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 무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명현의 공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상을 주어야 한다고 여기고 도 원수도 본도의 중론에 따라 장계하기에 이르렀으니 작업을 올려 포상하는 것이 뒷사람을 권면하는 동시에 의심스러운 공로는 후하게 상을 준다는 뜻에도 또한 해로움이 없을 듯 싶습니다. 대중의 심정이 이와 같기에 황송하게 감히 계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명현이 홍주성을 짓겠다는 기별을 듣고서 이미 서용했었다. 원리를 고찰해보건대 공을 세운 것이 그 뒤에 있었다는 말은 그렇지 않은 듯하니 다시 잘 살펴서 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대신에게 물어보니 당초의 신경행의 장계에 의하면 박명현이 성으로 들어간 기별을 듣고서 비변사가 적시 서용할 것으로 계사하여 7월 10일에 이미 군직을 부여했는데 성을 지킨 이후로는 흉악한 역적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했고
급기야 무너져 흩어질 때에 또 추격하여 잡아낸 공이 많았기 때문에 공을 세운 것이 뒷날에 있었다고 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서용은 진실로 이번의 일에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아랜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4일 기해 6번째 기사. 주국청이 아뢰기를 이번 역적들의 옥사는 당초에 음모를 꾸민 자는 몇몇 흉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리석은 민중들을 속여 유인하자 며칠 동안에 따라붙은 자가 매우 많아 수천 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잡아다가 구문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상께서 특별히 도원수 권율에게 명하시기를 경중을 구분하여 그 중에 역적의 신복이 된 자는 칼을 씌워 서울로 보내고 처음부터 공모한 자는 모두 베어 없애고 그 나머지 위협에 못 이겨 다른 자는 그대로 가두어 놓고 기다릴 것이며 조중에 품할 것 없이 알아서 처단하라고 하셨습니다. 대개 이 옥사는 연루되어 잡힌 사람이 많으므로 심상한 옥사의 예로 추국하여 다스릴 수 없는데 위협에 의해 다른 자는 죄를 다스리지 말라는 뜻을 또한 그 사이에 두시어 후하신 덕의를 천지처럼 크게 가지심으로써 반칙하는 사람들을 무마하여 안정시키고 인심을 진정시키게 하셨으니 보고나 듣고 감격하지 않은 자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사관원이 모천지와 유경롱을 화형하고 압설하고 참살한 일을 논액했었는데 이는 단지 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논액한 것이지 허다한 죄인들을 모두 칼을 씌워 서울로 보내야 하며 도원수가 다시는 마음대로 처치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역적들 가운데 여러 역적들이 공초에 많이 나온 거물급 장령들은 더러 전형대로 처결하기도 했으므로 더러는 형장 아래에 죽기도 하고 더러는 본도에서 형벌을 집행하기도 했으므로 본도에 갇혀 있는 자들은 대개 위협에 의해 다른 부류가 많은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만일 권율이 이와 같이 대간의 논핵이 있다는 것을 듣는다면 스스로 마음이 편치 못하여 모두 올려보내 처치를 기다리게 하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만배나 더 길거리가 소란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당초 알아서 하라고 특명을 내리신 성지의 뜻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뜻으로 권율에게 하사하여 전일의 분부를 내리신 뜻대로 준행하게 하되 자세하게 모든 것을 변액해서 시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엄중하게 형벌하지 않고서 어떻게 신복인지 위협에 의해 다른 사람인지를 알게 되겠는가? 이미 알아서 처단하라고 했으니 형을 시행하는 것을 금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리고 위협에 의해 다른 자들도 본도에 갇혀 있는 자들이 이미 수백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런 이유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속히 처리하라 하였다. 그렇게 하기를 도원수가 이미 생살의 권한을 전담했으니 추국할 적에 엄한 형벌과 무거운 형장으로 실정을 얻어내어 처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간의 논계도 단지 화형과 압설하는 것을 불가하게 여긴 듯한데 그 나머지 법에 의해 신국하는 것이 어찌 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도에서 처치할 자는 도원수 자신이 마땅히 자기의 뜻에 따라 해야 하겠지만 역적의 신복으로서 칼을 씌워 서울로 보내야 할 자에 대해서는 본도에서 먼저 엄한 국문을 가하여 죄인의 기운과 숨이 거의 끊어지게 만들므로써 정작 서울에 와서는 추문할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간이 아래 말의 본뜻이니 이 뜻을 도원수가 알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개 역적들 중에 죄가 깊고 무거운 자는 거의 모두 여러 역적의 공초에 잡다게 나왔으므로 정붕 등 표표한 적당의 공초에 드러난 것과 참조해보면 자연히 실정을 도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유들은 거의 모두 서울에서 전형대로 처치했고 그 나머지는 지금 바야흐로 추국 중에 있으니 설사 법망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수는 또한 반드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밖에 군인으로서 위협을 받거나 유인을 당하거나 하여
일 2일 정도 따라다닌 자는 모두 위협에 의해 따른 무리에 속하니 도원수가 자세하게 구분해 보고 즉시 계문하고서 처리해 간다면 옥사가 지체되는 배단도 없게 될 듯하고 도내의 인심도 거의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급한 일로서 조금도 늦을 수 없으니 이런 듯도 아울러 권율에게 유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산부가 앞서 아렘바 충청 병사 이시은의 가자와 어사 이시발의 승직을 계적하는 일을 아렌이 답하였다. 이미 유시했으니 연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함경 감사 홍여순의 서장에 북병사 이일의 치보의 경원지경, 부구리와 온성지경, 명자구미지에 적호가 들어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였는데 복병장 김국정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 했습니다. 육진의 강산과 강하에 적호들의 침략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대소 장리들은 심상하게 여겨 방비하는 일들이 날로 해이되고 있으니 앞으로의 변이 지극히 우려됩니다. 신이 일찍이 따로 엄중하게 신칙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바다를 건너온 적호들이 내지까지 깊이 들어와 복병장을 쏘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초부터 망을 보지 않고 끝내 추격하여 잡지도 못해 지극히 회개하고 놀랍기에 과오를 저지른 장사들을 율에 의해 처치했습니다. 병사 이 일은 주장으로서 잘 검찰하고 신칙하지 못해 적호들의 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없지 않기에 지금 우선 본도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앞서 아래였던 충청병사 이시언과 어사 이시발에 대한 일을 개정할 것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도성 사대문에서 기청제를 거행했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의 서장에 흉악한 역적들이 절발할 때에 각 고을의 인리들이 멀리서 바라만 보고도 호응했었는데 유독 정산의 늙은 아전 전 유백만은 역적들이 닥쳐오는 날을 당해 본현의 군기와 활, 화살 등의 물건을 때에 맞추어 옮겨놓아 끝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시 효자로서 온 고을 인리들의 인망이 두터웠기에 전 유백의 말을 듣고서 한 사람도 역적에게 들어간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이 즉시 찾아보고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건대 신이 들은 말과 틀림이 없었으니 특별히 포상하여 권면하고 격려하는 바탕이 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주국청에 계하했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7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산부가 앞서 아뢰었던 충청병사 이시연의 가자와 어사 이시발의 승직에 대해 아울러 개정토록 명할 것을 아뢰니 이미 유시했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7일 애민 두 번째 기사. 돈영부 도정 황신의 서장에 신부사의 차관이 일본의 병부에 보내는 심유경의 첩정을 대략 16경 제가 관백이 머무르는 곳에 이르니 대필하는 중을 차견하여 보러 왔는데 저에게 말하기를 두 나라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구를 끓이지 않고 멀리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기에 제가 즉시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시끄럽게 한 까닭을 일문하자 그가 말하기를 일본이 몇 해 전에 천조에 가서 납관하려 하여 조선이 대신 주문해 주기를 전자했으나 소식이 없었고 또 불만스러운 말을 하여 너무 심하게 거절함으로 원망을 맺게 되었다. 이번에 유격이 친히 찾아와 큰 언전을 잇게 되었으므로 일본은 그 언덕에 감사하며 그전대로 조선과도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군사를 일으킨 연유를 hir문하자 답변하기를 조선이 우리가 천조에 납관하려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 일본을 가볍게 여김으로 장수에게 공격하도록 명령했었는데 저번에 천조의 명령을 받으러 서울에서 군사를 후퇴시켰고 왕자도 돌려보냈으니 조선은 마땅히 천조의 큰 은덕을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하고 아들을 불러다가 술잔을 권하며 마음을 기울여 즐겁게 웃었다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기를 양천사는 이미 상관에 도착했고 신부사는 화주로 나아가 머무르고 있으며 가등청정의 나머지 군사도 대마도에서 길을 떠나 철수했다 했습니다. 이날 평조신이 말하기를 이 중군이 오늘 배에 오르기로 정해놓고 있는데 서패가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이 중군이 먼저 출발하게 되면 그가 함께 기다리려 하지 않고 앞질러 가버릴 것이 틀림없다. 내가 상관과 더불어 이 중군과 함께 먼저 대마도로 가서 2, 3일 머무르며 기다리고 부사는 서패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뒤따라 빨리 온다면 사세가 매우 좋게 둘 것이다 하였으므로 신이 답변하기를 우리는 단지 서패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바야흐로 복명사신으로서 서패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바다로 나간다면 이는 임금의 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외부에서는 반드시 내가 위협을 받아 배에 오른 것으로 여길 것이다. 내가 이 중군을 만나 보겠는데 1, 2일을 머무르며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서패가 오지 않을 염려는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7일 애민 세 번째 기사. 미시의 상이 별전에 나가 섭유격을 접견했다. 좌석에 나아가 서로 배려하였다. 섭유격이 말하기를 석상서 앞으로 그를 보낸 일에 대해 여기서는 하지 않았다는 뜻을 이미 통보했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처음으로 그는 그를 보았기에 아직 하지 않고 있소이다. 동지 명절을 축하하러 배신이 나가게 될 때 이에 대해 변명하는 뜻을 통보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섭유격이 말하기를 여러 해를 외적들이 장난하다가 이번에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국가가 장차 태평해지게 되었으니 국왕의 큰 복을 힘입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곧 황상의 언덕과 여러 대인들의 덕으로 된 것이니 무어라 말씀드릴 수 없소이다 하니 섭유격이 말하기를 이번에 약세를 반전하여 강하게 만들고 군사 말을 휴식시킨다면 비록 외적들이 다시 오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8권 선조 29년 8월 7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순찰사 이정암의 서장에 유진회의 원수겸이 이 몽학과 함께 역절 모의를 같이 했었는데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하겠다 하셨는데 신이 금년 5월에 수영으로 순찰 나갔을 때 상복을 입은 사람 하나가 한현의 모속 유사라고 자칭하면서 마당에 서서 보기를 청하기에 실정과 사유를 모르니 안면 곳의 소금 굽는 일을 구하여 얻어서 군량을 도우려 한다고 했었습니다. 신이 평소에 한현의 유사가 모속을 핑계로 갖가지로 패단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꾸짖어 내쫓아 보내는데 이번에 듣건대 그 사람이 곧 원수겸이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신복인 사람으로 생각되기에 칼을 씌워 올려보내며 조정에서 처치하기를 기다립니다. 하였는데 주궁차게 계하하였다.